추상 미술은 1890년부터 1910년 사이에 시작된 미술 형식으로 사실적 묘사에 기반을 두지 않고 선과 면, 색상, 형식, 패턴 등 비구상적, 조형적 요소를 통해 예술적 표현을 추구하는 미술의 한 형식입니다. 추상 미술에서는 단순히 풍경이나 사물을 창조하는 과정이 아니라 탐구하는 과정에 중점을 둡니다. 추상 미술가들은 3차원 공간감이 주는 착시 효과를 거부하고 캔버스를 2차원 평면으로 바라보며 선명하고 임의적인 색상의 사용, 형태의 재구성 등 새로운 표현을 실험했습니다. 잭슨 폴록은 추상 미술에 대하여 눈으로 볼 수 있는 에너지와 움직임이라고 묘사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예술 형식이 과거에는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자신의 정신적 영역의 한계를 어떻게 자유롭게 해주었는지 말합니다. 추상 미술의 기원은 논쟁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칸딘스키는 일반적으로 추상 미술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당시에는 단 한 명의 화가도 추상적인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스웨덴 화가 힐마 아프 클린트는 칸딘스키보다 5년 전인 1906년 스톡홀름에서 첫 추상화를 그린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미래지향적인 작품은 자연을 연상시키는 생물 형태와 기하학적 형태가 강렬하고 대담한 배경을 차지하는 등 당대에 비해 상당히 진보적이었습니다. 칸딘스키는 평생에 걸쳐 생전에 이미 성공적인 화가였지만 아프 클린트는 유명해지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녀의 작품은 훨씬 나중에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전시회를 거의 열지 않고 자신의 그림을 대부분 비공개로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친척들에게 그녀의 그림이 자신이 죽은 뒤 20년이 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도록 일러두었으며 이는 그녀의 작품이 큰 주목을 받기 시작한 1986년까지 상대적으로 무명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00년대 초에 시작된 추상 미술은 다양한 예술가들이 이 스타일을 실험하면서 진화해 나갔습니다. 피에트 몬드리안은 기하학적 요소로 인해 20세기 추상 미술의 선구자 중 한 사람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1947년 잭슨 폴록은 바닥에 놓인 캔버스에 묽은 페인트를 붓고 떨어뜨리는 급진적인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규모는 거대하고 주제는 명확하지 않으며 붓과 이젤 등 전통적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제작되는 그의 작품들은 많은 관객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사이 톰블리는 형식으로부터 해방된 즉흥적인 드로잉으로 공격적이면서도 자유로운 작가 특유의 붓터치를 통해 화면의 궤적을 따라 감상자가 적극적으로 시각적 감흥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다동 기술적 표현을 보여주었습니다. 리 앨리스의 초상화는 표면과 깊이를 사용하여 피사체의 내면적 혼란을 묘사합니다. 컬러리스트 바바라 크로프의 작품은 형식을 대담하게 활용합니다. 닉 말로는 추상화와 현실주의 사이의 경계를 탐구하여 관람객의 시선이 질감을 통해 고고학적 여행을 경험하도록 격려합니다. 추상 표현주의는 운동 내의 운동으로 추상 미술의 두 번째 물결로 간주되며 1940년대에 뉴욕시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추상 표현주의자들은 대부분 뉴욕시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뉴욕파라고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추상적이면서도 표현력이 풍부하고 감정적인 예술 사조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술이 무의식적인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는 초현실주의적 생각과 예술가 후앙 미로의 자동화주의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전쟁의 위기와 그 여파는 추상 표현주의 예술가들의 주요 관심사를 형성하는 중요한 배경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유럽 예술가들과 미국 예술가들 간의 직접적인 접촉이 증가하며 유럽에서 미국으로 피난한 예술가들이 많아졌습니다. 초현실주의 예술가들은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면서 자동적 몸짓과 즉흥성을 강조하는 등 무의식적인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술가들은 개인의 정신을 반영하는 기념비적인 규모의 작품을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보편적인 내면의 원천을 활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액션 페인터 분야에서는 잭슨 폴록과 윌리엄 드 쿠닝이 이끌었는데 그들은 종종 큰 붓을 사용하여 전면적인 몸짓 표시를 만드는 즉흥적인 방식으로 작업했습니다. 마크 로스코, 바넨 유먼, 클리포드 스틸은 종교와 신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관객에게 명상적이거나 명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넓은 색상 영역으로 단순한 구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잠시 추상 표현주의의 대표작들을 몇 점 감상하겠습니다.
추상 표현주의는 오늘날에도 매우 큰 가치를 갖고 있으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회화, 조각, 건축, 디지털 미술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이 영향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대미술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추상 표현주의는 예술가들에게 자유로운 표현과 창의적인 실험을 허용하며 관객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감정을 선사합니다. 또한 현대 건축에서도 추상 표현주의는 독특한 디자인과 형태로 건축물을 재해석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디지털 예술 분야에서도 컴퓨터 기술과 프로그래밍을 활용하여 현대적인 추상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미술 시장에서는 추상 표현주의 작품이 높은 가치를 갖고 있어 많은 예술가들과 컬렉터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추상 표현주의는 예술의 본질과 가치를 탐구하며 예술가들과 관객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은 미술 역사의 한 부분으로 계속 존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